안녕하세요. 4주차 VR 공간 연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계셨나요? 우리 이제 지난주까지는 스피어 이미지를 촬영하고 그거를 이제 휴대폰을 이용해서 사용해보기 그거까지 진행을 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VR 이미지를 어떻게 만드는 건지, 그 다음에 어떻게 촬영하는 건지,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휴대폰에서 보는 건지까지는 숙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작 우리가 뭐 만들어져 있는 인테리어를 사진 찍어서 VR로 만드는 것들은 뭐 별것 아니죠. 이제 할 수 있죠. 그런데 결국 우리가 디자인한 내용들을 가상 공간으로 만들어서 그걸 건축주한테 보여주고 설득하는 데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V-Ray라든지 혹은 뭐 어떤 기타의 렌더러를 이용을 해서 렌더링을 건 결과물을 이제 가상 공간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제 논할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대부분의 이제 학생들이 스케치업을 사용해서 렌더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기존에 그 일부 복학한 학생들이라든지 경우는 3D Max로 교육을 했었어요. 그래서 3D Max 또는 스케치업을 이용해서 VR 영상 혹은 VR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을 오늘 이제 설명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모델링이 이렇게 끝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스케치업 이제 그러니까 케이오스 그룹 V-Ray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면이 만들어져 있고요. 조명도 뭐 나름 깔끔하게 이렇게 설치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이 다 끝나고 나면 일반적으로 렌더링을 걸 때 이렇게 하죠. 에셋 에디터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렌더링을 걸게 됩니다. 렌더링을 거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세팅 창에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시작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렌더에서는 그대로 CPU 렌더링을 하면 당연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부분에 들어가면 이게 스탠다드로 돼 있어요. 이게 기본 값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건드리고 작업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스페리컬 파노라마, VR 큐브 맵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스페리컬 파노라마가 레트롱 방식의 옆으로 이렇게 사진을 늘려놓은 것 같은,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360도 렌더링을 걸은 그런 방식이고요. 그 다음 VR 큐브 맵은 설명했다시피 육면체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렌더링한 이미지를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페리컬 파노라마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스테레오 부분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꺼져 있는 상태이면 그죠? 모노로 렌더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테레오를 켜게 되면 두 개 렌더링을 건 다음에 걔를 이제 조합을 하는 방식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스테레오를 켜주고요. 그 다음에 스페리컬 파노라마, 그 다음에 렌더 아웃풋에 가시면 아웃풋 레이아웃이 탑 대 바텀으로 돼 있죠. 그래서 TV 모드는 거죠. 그래서 스테레오를 왼쪽 눈, 오른쪽 눈 이런 식으로 해서 아래 위로 집어넣어주는 그런 방식을 선택할 거예요. 물론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선택하게 되면 이미지가 엄청 길어지겠죠. 그래서 요거 방식도 선택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탑, 바텀 방식이 더 해놓으면은 정리하기가 편해요. 그 다음에 가로의 최고 해상도를 제한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TV로 합니다. 그래서 결론만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렌더링을 걸 때 기본 여기 스탠다드에서 그죠? 스페리컬 파노라마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TV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렌더링 걸 수 있는 최고 해상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 크면 컴퓨터가 또 버벅거릴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뭐 일단은 8172로 렌더링을 거는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TV 모드니까 가로로 1대, 그러니까 에스펙 레이쇼 가로 세로를 2대1로 이렇게 걸어주시면 딱 맞아요. 그래서 2대1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 있고요. 그게 8172에 2대1을 하면 4086이 되는데 요게 이미지가 아래 위로 두 배가 걸리기 때문에 결국 나오는 결과물은 8172 곱하기 8172로 렌더링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렌더링을 거는데 어디다가 걸 건지, 그 파일을 어디다가 저장할 건지 여기다가 설정을 하시고요. 그래서 파일 저장할 위치를 선택을 하고요.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안 건드렸고요. 파일 이름에 요거는 레트롱 방식이기 때문에 그죠? 레트롱의 TB로 해서 2로 저장을 하나 하고요. 그래서 렌더링을 걸면은 결과물이 이제 나오겠죠. 볼까요? 엄청 큰 지금 렌더링이 걸려서 다 화면을 가리고 있네요. 사이즈를 줄여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렌더링이 걸리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요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렌더링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렌더링을 하게 되면 결과물이 나올 거고요. 요건 잠시 끌게요. 렌더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미세한 조정이 필요한데 렌더링을 걸 때 렌더링 걸은 결과물을 봤을 때 우리가 VR 기기를 쓰고 어떤 지점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는 거지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보는 방향만 바뀌는 거고 나는 결국 센터에 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렌더를 걸 때 이 카메라의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뒤로 좀 물러선 다음에 이 공간을 잘 보일 수 있는, 잘 볼 수 있는 그 공간들을 하나 선택을 하고 가급적이면 중간에 서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쭉 이렇게 돌려보면 한 요 지점 정도가 그죠? 요 정도가 중간 지점이 될 거라고 그냥 생각이 되죠. 그죠? 요쯤. 그래서 여기에다가 카메라를 세워야 될 텐데 카메라를 세우는 방법은 포지션 카메라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지션 카메라를 선택을 하고 요다가 세워요. 세우면 여기서 이제 보게 되는 거고 VR이 시작됐을 때 어디를 바라보고 있을지 그건 나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바깥쪽을 이렇게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설정을 할 거고요. 이게 지금 이제 요 방향으로 보는데 잘 안 보이죠. 지금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골치 아프죠.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뒤로 물러서고 이게 물러서다 보면은 잘 위치가 잘 안 맞아요. 자, 다시 그래서 이쪽 방향을 바라보고 나는 조금 더 뒤로 물러설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작업을 하다 보면 이 필드 오브 뷰를 많이 건드리죠. 그죠?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뭐 70 정도로 해서 약간의 광각인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작업을 해요. 하고 그 다음 포지션 카메라를 다시 한번 눌러서 아까 그 지점을 선택을 해줄 겁니다. 포지션 카메라 요 지점 선택을 했는데 아이 하이트 그러니까 눈의 높이가 184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눈의 높이가 184면 이게 실제 키는 그죠? 190 넘는 사람으로 맞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요게 지금 외국 개념이라 좀 너무 높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70 정도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밀리미터 단위면은 1700이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센티미터 단위로 돼 있기 때문에 170으로 하는 거고요. 자기 자신이 만든 거면 보통 밀리미터 단위로 돼 있으니까 그게 1700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약간 낮췄어요, 시점을.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아까 V-Ray 렌더로 들어간 다음에 이게 V-Ray 스페리컬 파노라마인데 지금 카메라를 많이 건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스탠다드로 가서 여기서 이제 요 지점에서 다시 V-Ray 스페리컬 파노라마를 건드려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카메라 설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필드 오브 뷰 이런 값이 자기가 알아서 막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상태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투포인트 퍼스펙티브도 필요하면 찍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별로 문제가 없죠. 그래서 스페리컬 파노라마로 된 걸 확인하고 렌더링을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V-Ray 스페리컬 파노라마를 이제 렌더링 하는 방식이고요. 이게 지금 렌더링 걸은 거를 보면 확인을 좀 해야 돼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죠. 이 지점하고 그 다음 이 지점하고 지금 다 일치가 돼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뭔가 지금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가 이쪽으로 반복돼야 되는데 창문이 끊어졌죠. 그죠? 그래서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다시 스탑 하고요. 여기서 일반 스탠다드로 바꿔주고 뒤로 좀 물러서서요. 다시 카메라의 필드 오브 뷰 값이 그죠? 뭐 한 70 정도로 된 거 확인하고 여기서
포지션 카메라로 요 위치를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아이 하이트는 170 이렇게 돼서 원하는 뷰를 먼저 골랐어요. 그래서 마음에 들게 여기서 선택을 해서 일반 우리가 작업할 때, 그죠? 일반 작업할 때 아무것도 문제 없는 거 확인됐고 투포인트 퍼스펙티브도 찍었어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VR 스페리컬 파노라마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상하게 변했죠. 그러면 이 상태 그대로 렌더링을 다시 걸어 볼게요. 지금도 보이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쪽에 있는 요 내용들이 여기에 반복되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카메라의 FOV 값이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건 여기 지금 벽체가 보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창문이니까 여기 잘려서 문제가 있죠. 그래서 다시 확인합니다. 얘를 큐브맵으로 한번 바꿨다가 다시 스탠다드로 갔다가 그 다음에 스페리컬 파노라마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FOV 값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3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상태 그대로 다시 스탠다드 그 다음에 다시 VR 스페리컬 파노라마 선택하고 다시 렌더링 걸어 볼게요. 네,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스탠다드로 하고 렌더링을 한번 걸어 봅시다. 스탑 다시 스테레오도 끄고요. 렌더링 한번 걸어봅니다. 됐죠? 여기는 보이는 대로 렌더링이 됐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고요. 스탑. 그 다음에 스탠다드를 V-Ray 스페리컬 파노라마로 바꾸고 그 다음에 스테레오를 켜주고요. 그 다음 TV 에스펙 레이시오 렌더링 다시 걸어봅니다. FOV 값을 강제 조정을 한번 해볼게요. 필드 오브 뷰를 건드린 다음에 얘를 180도, 360도 이렇게 넓게 보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120도로 저절로 얘가 꺼져 버렸죠. 여기서 다시 스탠다드 카메라 필드 오브 뷰에 360도 그죠? 120도가 최고죠. 더 이상 안 돼요. 이 상태에서 스탠다드를 스페리컬 파노라마로 바꾸고 렌더링을 걸어봅니다.
자, 이제 제대로 된 거 알 수 있죠? 필드 오브 뷰 값이 뭔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지점하고 이 지점하고 같이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렌더링을 걸어 보면 이제 그 스피어 레트롱 방식으로 렌더링 건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자, 방금 설명했던 내용들 중에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케이오스 그룹 공식 문서에서 찾아봤는데, 요게 이제 VR 모드로 지금 렌더링을 걸어요. 걸면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렌더링이 360도가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스틸샷을 렌더링을 걸 때 투포인트 퍼스펙티브를 켜서 항상 이렇게 그 벽을 수직으로 세워서 이쁘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은 VR에서 안 되고요. VR로 렌더링을 할 때는 반드시 퍼스펙티브 모드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퍼스펙티브 모드로 바꾸면 여기 카메라의 FOV 값에 상관이 없이 해결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그 렌더링이 계속 안 걸렸던 문제, 그러니까 그 360도 렌더링이 안 걸렸던 문제는 투포인트 퍼스펙티브가 아니고 퍼스펙티브 모드에서는 문제없이 동작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추가 설명이었습니다. 끄고 그 다음에 스페리컬 파노라마 말고 큐브 맵으로 렌더링을 걸게 되면 가로로 2만 얼마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너무 크니까 8172 정도로 줄이고요. 그 다음에 탑 발음으로 해서 렌더링을 걸어 봅니다. 그래서 다시 스탑 하고요. 렌더링을 걸면 가로로 긴 이미지가 이제 나오겠죠. 이렇게 렌더링이 걸리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리 제가 이제 렌더링 걸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 한번 잠깐 살펴보자면, 스케치업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360도 렌더링이 걸린 걸 알 수 있고요. 여기 의자 부분이 여기 살짝 겹쳤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렌더링이 쫙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레프트 라이트 이런 방식 하나, 그 다음에 얘를 사이드 바이 사이드, 그래서 이게 레프트 이게 라이트 이런 방식으로 두 개가 렌더링을 이렇게 걸 수 있겠죠. 여기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얘는 큐브 맵 방식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밖에 없으니까 모노 데이터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거는 12개 들어있으니까 스테레오 데이터겠죠. 레프트 라이트로 돼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얘는 TB 방식으로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해서 들어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큐브 맵 방식이고요. 이렇게 해서 요거는 레트롱 방식이고 모노 방식이죠, 그죠? 그래서 스테레오 데이터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렌더링 걸은 결과물을 알 수 있고요. 요 렌더링에 이제 뭐 렌더링을 걸 때 크면 클수록 사실은 퀄리티가 좋으니까 좋겠죠. 그렇지만 렌더링 타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컴퓨터의 메모리 문제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렌더링을 거실 때 8172를 기준으로 렌더링을 거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VR 뷰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VR 뷰어 중에 이제 대중적으로 막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되게 괜찮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최대 해상도가 8172라고 매뉴얼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8172 가로든 세로든 8172 이내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컴퓨터로서도 그 정도면 저기 한계점에 다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렌더링을 거실 때는 8172 이내로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렌더링을 걸면 되고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스케치업에서 렌더링 거는 방식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3D Max에서 어떻게 렌더링 하는지를 이제 진행을 해서 설명을 또 연속적으로 드릴게요. 자, 스케치업 렌더링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D Max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들인데요. 그 인터페이스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려고 맥스 사용하시는 분들 위해서. 그리고 맥스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VR 관련된 설정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좋다면 좋은 거고, 대신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델링이 다 끝난 상태에서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면 카메라로 이제 어떤 부분을 보잖아요. 그죠? 그럼 카메라 바디를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 모디파이 패널 가서 V-Ray 피지컬 카메라가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 만들어져 있어야 되죠. 그래서 V-Ray 피지컬 카메라가 있는 상태에서 클릭을 해서 보면 여기서 얘가 몇 밀리다, 몇 밀리 카메라다. 지금 보면은 뭐 F8로 맞춰져 있고 125분의 1, 그 다음에 포컬 랭스가 500mm로 맞춰져 있는 상태죠. 근데 이제 이게 500mm로 보든 뭐 몇 미터로 보든 이건 별로 지금은 상관이 없고요. 기본적으로 뭐 28mm나 15mm 막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작업을 해서 이쁜 뷰를 잡잖아요. 근데 어차피 얘는 360도로 다 볼 거기 때문에 요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여기서 아무튼 어느 방향으로 보는지, 그 다음에 이 카메라의 현재 Z값, 높이가 얼마인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현재 어떻게 작업됐는지에 따라서 거기 맞춰서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카메라의 높이를, 그죠? 여기서 프론트 뷰에서 얼마나 서서 볼 건지, 그죠? 이렇게 해서 높이를 어디서 볼 건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실제 눈높이와 맞는지는 확실히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요 높이와 어느 방향을 바라보는지가 VR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요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 지점에서 여기까지 높이를 눈높이로 맞춰주고 한 170 정도 맞춰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라본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걸 스테레오로 렌더링을 걸려면 스테레오 더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까다로운데요. 기본적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 선택이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여기 가면은 모션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자 봅시다. 크리에이트로 해서 뭐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아무것도 선택 안 한 상태로 한번 가봅시다. 자, 무브. 그래서 아무것도 선택 안 됐죠. 크리에이트 패널 먼저 가신 다음에 여기서 헬퍼, 그 다음에 헬퍼에 V-Ray 헬퍼가 있어요. 그러면 요건 외우실 수 있겠죠. 크리에이트 패널에 헬퍼에 V-Ray 탭으로 갑니다. V-Ray 탭으로 가면 여기 V-Ray 스테레오스코프이라는 개체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얘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아무 파일 안에 그냥 존재만 하면 돼요. 그런데 얘를 고치려면 얘를 클릭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알기 쉬운 자리에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카메라 근처에다가 보통 하나를 떨어뜨립니다. 아무 위치에 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얘를 떨어뜨리고 나면 얘 모디파이 패널로 가면 얘를 이제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테레오스코픽을 켤 건지 끌 건지 이렇게 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눈 사이 간격 있죠. 사람 따라 이 눈 사이 간격이 다 달라요. 이걸 보고 IOD라고 하는데, 이 값이 내 눈에 맞춰져 있는데 다른 사람 눈, 약간 더 먼 사람이 그 렌더링 건 결과물을 보면 약간 어지럼증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IOD 값을 정확하게 맞춰주면 사실은 나한테 최적화된 VR을 만들 수 있어요. 눈 사이의 간격을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표준적인 사람들이 0.65cm, 그러니까 65mm로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안 건드리고 이것도 그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 파일을 만들 때 사이드 바이 사이드, 그러니까 스테레오 그래픽을 만들 때 아까 그 V-Ray에서 렌더링 걸은 결과물 보셨죠? 왼쪽 오른쪽으로 맞출 건지 아니면 얘를 아래 위로 할 건지 TV 모드로 할 건지, 그래서 TV를 권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탑 발음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어저스트 레졸루션을 켜주면 얘가 필요한 만큼 픽셀 수를 늘립니다. 그래서 얘는 켜주고요. TV 모드, 그 다음에 얘는 안 건드렸어요. 그러면 스테레오 설정이 끝난 거예요. 나머지 아무것도 안 건드리셔도 돼요. 그 다음에 렌더 창을 켜서요. 봅시다. 렌더 창을 켜면 기본적으로 뷰 투 렌더 이렇게 해서 탑 모드로 돼 있죠. 그런데 여기서 통상적으로 우리 카메라로 해놓고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카메라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 커먼 탭에서 보통 렌더링 거는 것들이랑 다 똑같죠. 렌더 아웃풋도 저장해야 될 거니까 뒤에다가 지금 이 컴퓨터에 이제 V-Ray 렌더 해서 3D Max로 렌더링 건 거
여기서 뭐 레트롱 그 다음에 TV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저장을 하나 하시고요. JPG로 저장을 해도 되고 PNG로 해도 돼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저는 PNG로 일단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저장하고 그 다음에 뭐 몇 비트로 할 건지 하는데 적당하게 하시면 돼요. 24비트도 충분할 것 같은데 해봅시다. 그 다음에 해상도는 아까 8172 이하로 걸으라 그랬죠. 그래서 가로 해상도가 8172고 세로 해상도는 일단 모르겠으니까 냅둬요. 냅두고 그 다음에 여기서 V-Ray 탭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탭으로 가요. 나머지 다 줄일게요. 그래서 카메라 탭에 보시면 여기에 기본값이 디폴트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디폴트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스페리컬 파노라마, 구형 파노라마를 선택합니다. 옵션이 여러 가지가 되게 많죠. 그 다음에 오버라이드 FOV 해서 이 FOV, 필드 오브 뷰 이렇게 몇 도로 볼 것인가, 얘는 당연히 360도로 봐야겠죠. 그 다음 버티컬 FOV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얼마나 볼 것인가, 요거 체크하는 게 당연히 180도겠죠. 그래서 요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테레오 돼 있고 뭐 돼 있고, 나머지는 이제 렌더를 뭐 밝게 할 건지 어둡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세팅을 바꿀 수 있죠. 그래서 렌더링을 한번 걸면 아까 스테레오그래피에 어저스트 레졸루션이 켜져 있기 때문에 8172에 1360인데 얘가 TB 모드로 걸리기 때문에 아마 2000  meg픽셀이 나오겠죠. 그래서 렌더링을 한번 걸어 봅시다. 이미지 이 S펙은 아까 그 봤을 때 1:2로 렌더링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1:2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4086 이렇게 해서 렌더링을 걸어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렌더링이 걸리고 있고요. 1:2 비율로 렌더링이 걸리고 가로 해상도 8172에 4000 얼마였는데 아까 스테레오그래피에서 어저스트 레졸루션을 켜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래 위로 해서 8172 두 개의 파일이 걸리는 걸 알 수 있고요. 문제없이 렌더링 걸리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랑 여기가 반복돼서 딱 맞아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문제없이 렌더링이 걸린 게 있고요. 그래서 끄고요. 그 다음에 그 레트롱 방식 말고 큐브맵도 렌더링을 걸어 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잠깐 멈춘 상태에서 스탑, 다시 컴퓨터가 좀 버벅거리죠. 자, V-Ray 탭으로 가서 이번에는 큐브맵으로 바꿔봅니다. 큐브맵 6일 바꾸면 얘는 가로 세로 비율이 1:6이겠죠. 그죠? 그래서 6으로 해주면 됩니다. 8172에 이렇게 돼 있고, 당연히 아까 스테레오그래피에서 얘가 스테레오그래피에서 TV 모드로 어저스트 레졸루션 켜져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6만 선택해 주시고 렌더링을 걸면 되겠습니다. 큐브맵. 나머지는 다 비활성화 되니까 건드릴 게 없죠. 그래서 렌더링 걸어 봅니다. 파일 이름 당연히 같이 엎어 써버리면 안 되니까, 그죠? 뭐 문제 있냐 묻잖아요. 그러면 다시 켜서 이번에는 큐브맵 그래서 TV로 렌더링을 걸어주면 렌더. 그래서 이렇게 렌더링이 걸리는 거 알 수 있고요. 별 문제 없이 뭐 기다리면 되겠죠. 이제부터 가로 세로 비율. 그래서 중요한 거는 큐브 맵으로 렌더링을 걸 때는 요 이미지의 사이즈 있죠. 요게 에스펙 레이시오가 6이다. 그 다음에 레트롱으로 볼 때는 2:1이다. 그죠? 그렇게 그것만 주의하고 렌더링을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오늘은 V-Ray하고 스케치업 이용해서 그 VR 스피어 영상 또는 큐브맵 이미지 만들어 보는 연습을 했고요. 오늘의 수행 과제는 그렇습니다.
그 자신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3D Max 또는 스케치업을 이용을 하셔서 그걸로 레트로, 그러니까 자기가 설계한 내용이어야 되겠죠. 당연히 3학년 때 설계한 내용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 안에 들어가신 다음에 걔를 큐브 맵으로 렌더링을 하나 거시고요. 그 다음에 레트롱으로 렌더링을 하나 거시고요. 그 다음에 둘 다 큐브 맵도 스테레오 TV 모드, 그 다음에 레트롱도 TV 모드로 스테레오 이렇게 걸면 파일이 총 4개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큐브 맵, 스테레오, 모노, 그 다음에 레트롱, 스테레오, 모노 이렇게 해가지고 렌더링을 4장 걸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파일의 사이즈는 전부 다 8172 이내로 걸으시면 돼요. 너무 작은 거는 하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그냥 8172로 다 맞춰 놓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쓸모가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렌더링을 걸으셔서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파일 크기가 너무 크시면 PNG나 이런 거 말고 JPG로 저장을 하시면 파일이 많이 작아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업로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번 이름 점 큐브 맵, 학번 이름에 큐브 맵 모노, 학번 이름에 큐브 맵 TV, 그 다음에 학번 이름에 레트롱 모노, 그 다음에 학번 이름에 레트롱 TV 이렇게 해서 파일 4개 작성하셔서 올리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오늘 설명 마쳤고요.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주까지 그러면 또 연습해보고 가능하면 계약해서 만나서 같이 VR 써볼 수 있는 수업이 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까지 안녕. And I've been chillin', watching the ocean with you. Baby up with a slow motion crew. And we up in our clouds when people change, but not us. And we just chillin', kicking it, kissed by the sun. Could be soaked to the skin.